나눔에 대한 이야기. 어렵지 않게 전통 장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채소 못 봤지? 자, 오늘 준비한 요리는 고구마순 김치예요. 사실 그 고구마순 김치는 경기도 서울 쪽에는 거의 없고요. 전라도 쪽에서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고구마순은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들깨가루 넣고 볶아서 먹는 그거만 먹어봐서 고구마순은 어떻게 김치를 담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더니 고구마순 김치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삭아삭한 이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껍질을 안 까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순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껍질을 한 번씩은 뭐 다는 아니어도 엄청 깨끗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근데 고구마순 김치를 할 때는 사실 이 길이가 꼭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길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짧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을 좀 제거를 이렇게 하면 잘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좀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는 감자를 삶아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김치 할 때 뭐 들어가요? 전분이 뭐가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풀 써서 들어가잖아요. 뭐 찹쌀 뿌리든 밀가루 뿌리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감자를 넣거나 아니면 밥을 갈아서 사용하거나 그래도 김치에 되게 훌륭한 재료가 돼요. 감자는 또 여름에 하지 감자가 좋기 때문에 그 하지 감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갈아가지고 김치 양념에 사용을 하게 되면 김치가 정말 맛이 좋아요. 꼭 뭐 고구마순 아니어도요. 열무김치에 할 때요. 열무김치 할 때도 이렇게 감자를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열무김치를 하게 되면 그 감자의 그 맛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러운 역할을 해줘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순을 다 껍질을 까줬습니다. 껍질 까니까 되게 예쁘죠? 파릇파릇해졌어요.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잘라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낼 거예요. 얘를 데쳐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아삭한 식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데쳐주거든요. 물이 끓죠. 그러면 소금 넣어서 색깔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한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됐어요. 색깔 더 예뻐졌죠? 그리고 식감도 더 아삭아삭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양념을 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게 양념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삶은 감자. 맛있겠죠? 제가 먹으려고 간식으로 쪄놓은 게 아니고 삶은 감자를요 삶았어요. 이렇게 삶은 감자를 여기에다 넣고 양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김치 한다라고 하면은 풀 쓰잖아요. 뭐 찹쌀풀이를 쓰던가 밀가루풀을 쓰던가 하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감자를 넣으면 이 감자에서 나오는 그 맛이 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순 김치를 할 때 물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감자를 넣는 게 제일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게 한쪽에 얘는 한 개 정도는 갈아서 넣을 거 그리고 한 개는 그냥 같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김치할 때 매실이나 배바르액을 넣거든요. 얘는 매실을 안 넣고 배바르액만. 셋, 넷, 다섯, 일곱,
한 반 컵 정도 넣는 거예요. 양념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반 컵 정도 넣어주시고, 요거는 제가 엄청 아끼는 건데요. 액젓이에요, 액젓. 액젓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쓰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황석어 젓갈이랑 멸치 액젓이랑 멸치 젓갈이랑 해서 끓인 거예요. 끓인 다음에 고운 체에 맑게 내린 거거든요. 요거를 사용하면 진짜 맛있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요 젓갈이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젓갈, 액젓 사용하시면 됩니다. 를 2개 정도 넣을게요. 얘는 간을 하는 거예요. 액젓은 짠맛이 있기 때문에 간도 되기 때문에 2개만 넣겠습니다. 감자랑 양파랑 대바료액을 넣었습니다. 벌써 농도가 좀 다르죠? 여기에 마늘 1큰술 정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3개 넣고, 물론 얘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추장을 좀 넣잖아요. 네, 고추장을 넣으면 또 그 맛이 또 진득하게 다가오는 게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장 해서 잘 섞어줍니다. 색깔이랑 농도 봐가면서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를 조금 더 그리고 여기에 소금 간장 한 작은술 정도. 그래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면 여기 자체에서 묻혀지는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맛있다고 할까요? 맛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손등에 얘 자체로도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그죠? 맛있죠? 여기다가 요거 제 매실 발효액인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 두 큰술만. 매실 발효액 2개 하고, 그리고 액젓 1개만 더 넣을게요. 맛은 조금씩 맛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게요.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레시피만큼의 양을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감자도 크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절해가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달라졌어요? 그럼요. 어떠세요? 그러네요. 달라졌죠. 그래서 맛을 보면서 그 맛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맛의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넣고요. 같이 넣을 양파는 이렇게 해서 같이 묻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좀 걸쭉한 양념. 걸쭉해서 뭔가 양념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맛보셔서 아시겠지만 강하지 않아요. 양념의 맛이. 뭐 때문에? 감자 때문에. 다 됐어요. 너무 쉽죠? 오, 끝이에요? 네. 김치. 안 익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쪽쪽 빨아먹게, 양념이 되게 쪽쪽 빨아먹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춧가루랑 막 양파랑 막 마늘이랑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사실 먹었을 때도 익기 전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익힌 감자를 넣어줌으로써 양념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서 과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밖에다가 하고 내놓고 다음날 냉장고 넣었다가 바로 드시면 돼요. 얼른 익어서 밥 비벼 먹고 싶다.